자, 그렇다면은 자, 워터 폴루션, 그 수질 오염에 관련되는 그런 오염 물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첫 번째, 여러분들 182페이지에 패소진이라고 있어요. 패소진. 자, 패소진은 병원균입니다. 병원균. 그죠? 병원균들. 그쵸? 썩는 물질도 제거를 해야 되지만 물속에 있는 당연히 그런 어떤 오염물, 병원성 미생물들도 당연히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안 그러면은 여러 가지 어떤 전염병이 많이 돌겠죠. 하수 처리장이 여러분들 생긴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하이힐 예전에 들어봤죠? 하이힐 유래 같은 거 혹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이힐의 유래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뭘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 기관이 이제 소화 활동하게 되면 배출을 하게 돼 있죠. 소변, 대변 다 나오게 돼 있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나오는 거 막을 수는 없잖아. 그럼 어디다 버립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길거리에다 그런 것들을 배설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남자들이 뭐 대충 참겠지만 여자들은 참기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한 더러운 것들을 갖다 피하기 위해서 하이힐을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배설하는 배설물에 대한 적절한 처리 시설들이 예전에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처리 시설이 뭐냐? 바로 하수도 시설이다 이겁니다. 상수도 시설은 여러분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고 하수도 시설은 여러분들이 배설한 배출물을 갖다가 정화시키기 위한 시설이다라는 걸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깨끗하게 뭐 먹긴 먹었는데 나중에 나오는 것 처리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오는 배설물을 무해하게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1995년도 일본의 그 고베 대지진, 한신 뭐 대지진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내진 설계한 고속도로가 엿가락처럼 휘어오고 다 했었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재앙이 일어나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지진이 났을 때 직접 당사자한테 피해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것들이 제일 견디기 힘들고 앞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컵라면을 더 주세요. 마실 생수를 더 주세요. 담요가 더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거 많이 가죠. 여러분들 재해 일어나면 여러분들 뭐 헬리콥터 TV에 많이 나오잖아. 생수를 공급하고 뭐 담요 어쩌고 저쩌고 컵라면을 공수하고 보죠. 컵라면 남아돕니다. 담요 남아돌아요. 나중에 가보면 뭐가 제일 부족하겠습니까? 화장실이 제일 부족합니다. 생수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화장실이 부족한 거예요. 나중에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뭐다? 환경이다 이겁니다. 상하수도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명절에 고향이 지방인 친구들은 내려가지고 그죠? 고속도로가 많이 막히죠. 휴게소 부족하죠. 그래서 뭘 만듭니까? 간이 화장실 옆에 만드는 겁니다. 만들 때 그냥 만들면 되겠나? 만들어도 안 가겠죠. 어떻게 들어가면 막 암모니아 냄새, 메탄 냄새 때문에 코를 찌르고 눈이 따갑고 하면 그 이용하겠어요? 이용 안 하죠. 욕만 하지. 어떻게 돼요? 그런 걸 만드는데 적절하게 그런 어떤 냄새를 갖다 정화시킬 수 있는 기술 그런 걸 개발해야 되는 그게 뭡니까? 환경에서 하는 거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수도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나중에 상하수 시간에 또 나올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 배우면 되겠습니다. 자, 패소진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박테리아, 뭐 바이러스 여러 가지 몸에 해로운 것들, 우리 몸에 해롭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것들을 정화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고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이 패소진도 워터 폴루턴트의 하나 일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박테리아가 뭐야? 여기 보니까 우리 친구들 박씨들 많은데 박테리아 이름 뭐지? 우리나라 뭐 세균이지 세균 그냥. 근데 박테리아 이러면은 여러분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박테리아가 좋은 놈이 있고 나쁜 놈이 있고 나쁜 놈이라기보다는 해로운 놈이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박테리아. 그래서 박테리아라고 해서 편견을 가지지 마세요. 박씨들 손 들어봐. 많지? 박씨, 예. 테리아. 굉장히 우아하지 않냐? 테리아. 성당 다니는 사람 있어? 성당. 없나? 큰일 나네. 녹화되는데. 넘어갑시다. 농담은 나중에 안 찍을 때 합시다. 자, 계속 쭉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한번 보자고요. 이 밑에 자, 제가 이제 칼라로 표시했는데 워터본 디지즈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인성 전염병입니다. 그죠? 수인성 전염병. 수인성이라는 전염병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 뭐냐면
물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생기는 그런 전염병이다. 그다음 워터 워시드 디지즈라든지 워터 베이스 디지즈 뭐 요것보다는 여러분들 워터본 디지즈란 말을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물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반드시 그 병을 옮기는 그러한 어떤 질병들 갖다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물이 없으면은 병을 옮기지 않아요. 발생되지 않아요. 어떤 거예요? 장티푸스, 콜레라, 그렇지. 콜레라, 장티푸스는 반드시 물이 오염된 상태에서 생깁니다. 그런 오염된 물을 갖다가 접촉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것이 바로 수인성 전염병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그런 균들을 갖다 적당히 제거해 줘야 되겠지, 그지? 예, 그겁니다.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 워터 워시트라든지 워터 베이스인데 여기 이제 수인성 전염병은 콜레라 뭐 그다음에 장티푸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과립형 결막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트라코마라는 그런 뜻이고 그죠? 예.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콜레라 장티푸스, 콜레라 타이포이드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에는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지금 얘기할게요. 예전에 뭐 고시에도 많이 나오고 기술사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했던 겁니다. 지금은 뭐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데 수질 항목은 나중에 또 배우게 되지만 여러분들 그죠? 수질 항목에 대장균 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대장균 군. 여러분들 대장균은 들어봤죠? 아, 식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 해서 막 이렇게 난리치고 하죠. 그죠? 그래서 대장균이 얼마 이상 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습니다.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대장균은 그죠, 여러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대장균 여러분도 여러 가지 다 개성이 틀리는 학생들이 지금 여기 수십 명, 47명 있듯이 균도 자기 어떤 특성이 다른 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장균 하면 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나쁜 놈도 있지만 해롭지 않은 놈도 많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왜 수질 항목 기준에 대장균군을 갖다가 집어넣었을까요? 대장균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장균이 여러 개 모여있는 그룹을 대장균군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대장균 한 마리 한 마리는 또 이콜라이라고 해서 다르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면 몸에 그렇게 해롭지 않은 그런 대장균을 갖다가 왜 수질 항목에 넣어놨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지만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어떠한 종류의 박테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물속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금방금방 캐치를 해내지 못합니다. 분석 기술이 그만큼 아직 발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 빨리빨리 원하잖아, 그지? 금방금방 알아내야 되죠. 그래서 물이 오염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들 너희 음료수 마시고 있는데 혹은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 하니까 정확하게 모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물을 얘기를 하자면은 왜 대장균군이 수질 항목 기준에 들어가 있냐 하면은 중요한 거죠. 자, 대장균이라고 하는 놈은 어디에서 주로 검출이 되냐 하면은 어디에서 검출이 되냐면 사람이나 동물의 분변에서 검출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깨끗한 수돗물, 하늘보리 이런 데서는 절대 검출이 안 됩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분변, 그러니까 장 속에서 나온 어떤 배설물에서 주로 검출되는 게 대장균이에요. 여러분들 장 속 배설물 떠가지고 이렇게 한참 검사해서 며칠 지나면 나오면 대장균 다 나옵니다. 알겠어요? 대장균이 다 있어요, 몸속에. 그러면 해롭지도 않은 사람 몸속에 있는 균을 왜 이걸 하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이나 동물의 분변에 반드시 대장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에서 검출이 되었다 이거죠 지금. 그죠? 그럼 뭡니까? 아, 사람이나 동물의 분변이 수돗물을 식수로 하는 그런 원수에 상수 원수에 혼입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나 동물의 분변에는 대장균 말고 말 그대로 유해한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해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인 지표가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아, 대장균이 검출이 되면 대장균은 원래 이거 사람 몸 동물이나 이런 배설물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배설물들이 야 이거 들어왔네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캐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장균을 갖다가 검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직접적인 어떤 그런 해로움의 지표가 아니라 어떤 간접적인 지표로서 수질오염의 간접적인 지표로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대장균을 갖다가 수질 항목에 넣었다.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많은 이런 박테리아들 아데노박테리아, 엔테로박테리아, 무슨 뭐 살모넬라 이런 것들 다 체크해내야 되겠죠.
하세월이면 내가 금방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야 일단 대장균이 나오면 이건 조심해야 돼 이런 뜻이란 거지. 알겠죠? 왜? 일반적으로는 대장균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배설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지 원수에. 그런 거다 이거지. 자 갑시다. 뭐 세르카시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인데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만한 것들만 얘기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패소진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책에서 크립토스프리디움 파르비움, 그 다음에 제아르디아 람블리아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박테리아도 아니고 원생동물이야. 원생동물. 자 원생동물은 박테리아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박테리아보다 사이즈, 바이러스는 박테리아보다 사이즈가 클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박테리아보다 사이즈 적습니다. 알겠습니까? 바이러스보다 큰 게 박테리아, 박테리아보다 큰 것이 원생동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색깔로 표시한 두 가지는 원생동물의 한 종류입니다. 알겠죠? 사이즈가 한 5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5마이크로 이상. 5마이크로 이상. 근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아까 나왔던 워터폴로턴트의 패소 중에서 대표적인 해로운 원생동물의 두 가지다 이거죠. 자 이걸 얘기를 좀 할게요. 크립토스프리디움이라고 하는 놈은 요렇게 생겼어요. 참외 꼭다리 튀어나온 참외처럼 생겼습니다. 확대해 보면. 그리고 안에 이제 내장들이 이렇게 있고 이게 원생동물이죠, 그죠? 그리고 겉에 이렇게 딱딱한 자기만의 세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놈은 희한한 특성이 있는데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균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양을 시키는데 실험실에서 배양이 안 돼요, 잘. 어디서 배양이 되느냐? 실제 동물의 장 속에 집어넣어야지 이게 배양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5마이크로밖에 안 되는 놈이 그런 느낌을 아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장속에서 키우는데 이놈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장속에서 딱 자랍니다. 딱 붙어가지고 자라가지고 나중에 장이다라고 느끼는 순간 얘가 이제 이 뚜껑을 딱 여는 거죠. 열어가지고 이 안에 것들을 다 집어내고 또 막 활동을 하면서 계속 번식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딱 이거에 걸리게 되면은 굉장히 고열, 그 다음에 뭐 이런 설사, 복통 이런 게 심해져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죠.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래서 1993년도에 소위 세계 초인류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 밀워키입니다. 밀워키에서 집단 감염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몰랐죠? 죽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상수원에 식수원에 이게 혼입이 돼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사람의 장 속에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죽게 한 거죠, 그죠?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자 마시는 물에는 항상 소독을 한다고 했죠, 제가. 뭘로 소독합니까? 염소로 소독합니다. 염소로 소독을 다 했어요. 이게 안 죽는 거야. 염소 소독에도 안 죽어요. 그래서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염소 소독을 다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은 뭐냐? 이놈은 염소의 내성에 있다 이거지. 안 죽는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놈을 죽이기 위한 다른 대체 소독제가 많이 그때부터 개발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면 볼 수 있는 자외선 있죠? 보라색 불빛, 살균기 컵 들어가 있는 거. 그죠? 휴게소 같은 그런 것들 포함해서 오존 여러 가지가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놈은 이게 세포벽이 딱딱해가지고 염소가 요걸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른 일반 박테리아나 원생동물들은 원소가 다 죽이는데 터트려버립니다. 염소가. 이놈은 터트리지 못한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 대표적인 것이 크립토스프리디움. 그리고 1997년 뭐 미국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유럽 데이터는 잘 없는데 그 다음 일본 시즈오카하고 사이타마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례의 사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염소를 대체할 수 있는 소독제가 있을까 개발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연구 성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일본에서 그랬대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2015년인데 생겼을까? 나는 생겼다고 봐요. 분명히 우리나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보고가 안 됐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식습관이 틀리지. 매운 거 많이 좋아하잖아, 그죠? 매운 거, 자극적인 거 좋아하죠. 일본하고 미국하고 많이 틀리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놈들이 소독제 대신에 개들 때문에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고열과 복통을 수반하는 그런 병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죽은 사례가 있었을 거예요. 사망한 사례가. 장티푸스 콜레라가 아니고
장티푸스 콜레라는 금방 디텍션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알아두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지아르디아 람블리아도 마찬가지다. 같은 비슷한 종류 하나. 근데 이놈이 더 센 놈이에요. 크립토스포리디움이. 자, 그래서 두 가지 원생동 이게 나오면은 이게 뭐 여러분들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크립토스포리디움, 지아르디아 이게 뭐지? 그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뭐냐? 사람한테 해로움을 끼치는 원생 동물이다. 상수원에서 발견될 수 있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만들었다. 이거. 자외선, 오존, 이산화염소 이런 것들. 예. 여러분들 근데 제일 안전한 건 뭐겠습니까? 제일 안전한 소독은 약품 타는 거야? 자외선 쏘는 건가? 아니죠. 제일 안전한 건 뭐겠습니까? 뭐고? 어이, 보자. 뭐겠어요? 제일 안전한 소독 방법. 너가 생각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어? 제일 안전한 소독 방법이 뭘까? 뭐라 카노? 누가 뭐라 했는데 아까? 끓이는 거죠, 끓이는 거. 끓이면 제일 퍼펙트. 100% 확실합니다, 그거는. 근데 교수님 뭐 100도씨에서 15분 동안 끓여도 안 죽는 균이 있다고 하는데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균들은 뭐죠? 절대 해로운 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해로운 균의 대표적인 99.99999%는 뭡니까? 열에 굉장히 다 취약한 거예요. 70도 이상만 되면 다 죽습니다. 생각해봐. 그래서 여러분들 마시는 우유 같은 거나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135도씨에서 2초간 살기만 해도 죽는다는 겁니다. 다 죽는 게 아니고 다 안 죽지. 135도씨에서 2초간 살기만 다 안 죽어요. 다 죽으면 어떻게 돼? 유통기한 굉장히 오래 가겠지. 안에 멸균이 돼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 다 안 죽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유 유통기한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죽지 않은 나머지 균들이 거기서 서서히 활동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우유가 빵빵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벌어지는 거. 그렇죠? 공기 안 들어가게 다 막아놨잖아. 그럼 계속 포레버 가야지. 유통기한이. 안에 균이 하나도 없으면. 균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빵빵하게 터지는 거예요. 끓이면은 다 죽습니다. 해로운 것들은. 알겠습니까? 냉장고에 음식 오래 넣어두면 되나 안 되나? 세이프하지 않죠? 안전하지 않다고 해. 왜? 냉장고 온도 얼마야? 너희들 집에 냉장고 온도 얼마고? 5도에서 6도씨 아이가? 사람들 들어가면 추워서 금방 죽죠? 예? 근데 5도씨, 6도씨를 유지해도 시간이 지나면 냉장고의 음식이 상한다. 왜? 5도씨, 6도씨에서 견디는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온성 미생물이라고 하죠. 알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초저온성 미생물, 초고온성 미생물 다 있어요. 있는데 그러한 미생물들은 특히 온도 높은 초고온성 미생물들은 해로운 것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에서도 오래 두면 안 됩니다. 상합니다. 음식이 상한다 이거죠. 음식이. 그죠? 그런 어떤 저온에서도 서서히 엄청 천천히 활동하는 미생물들이 있다. 그렇죠. 냉장고 안전하면 포레버 넣어두고 먹으면 되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되죠. 그죠? 네, 안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크립토스포리디움 파르붐하고 지아리다 람블리아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원생 동물들이다. 자, 그 다음에 옥시전 디맨딩 웨이스트에서 자, 여러분들 DO라는 말이 나옵니다. 디졸브드 옥시전. 말 그대로 합시다. 용존산소. 용존산소예요. 용존산소. 산소가 많이 녹아있으면 좋나 나쁘나? 좋죠? 예, 좋습니다. 산소가 많이 높은 용도가 높은 것은 깨끗한 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산소가 많기 때문에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보다 산소가 낮은 것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 여러 가지가 물질들이 썩어가지고 원래 물 속에 있는 기본적인 산소들을 갖다 소비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소 농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 농도가 낮아서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산소 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다른 부패할 수 있는 유기물들이 썩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DO 농도가 낮으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지워버렸구나. COD, BOD 이건 아주 수백 년 전부터 수질오염의 어떤 그런 간접적 지표로 사용되어 왔던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Chemical Oxygen Demand. 자,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COD. COD가 뭐니? 이렇게 물으면 아, 그거는 뭡니다. 영어로 얘기하고 의의를 갖다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대로 합시다. 화학적 케미컬
옥시전, 산소, 디맨드, 요구량. 됐나?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는 뜻이죠. 그 밑에 거 같이 보자고. BOD는 뭐냐? 바이오케미컬 옥시전 디맨드다. 그럼 뭐고?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지. 그치? 쉽잖아. 자, COD는 뭐냐 이거죠. 그럼 자, 여러분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 앞에 친구가 미스터 조가, 조 맞지? 하늘머리를 마시고 있는데 옆에 친구는 뭐고? 카페, 야 카페 타임 맛있겠다. 이걸 먹고 있습니다. 이 안에 그 달콤한 설탕이 당분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 당분이 들어가 있는데 나는 지금 당분이라고 했는데 무슨 당인지 정확히 몰라요. 무슨 뭐 설탕이 들어가 있는지 포도당이 들어가 있는지 뭐 글루코스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런 거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오랫동안 우리가 기계를 통해서 분석을 해봐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거는 이 안에 오염물질, 분해할 수 있는 오염물질이 많다 적다를 빨리 우리가 캐치해내야 된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 공감을 해야 되고, 이 안에 무슨 뭐 글루코스가 들어가 있는지 포도당이 들어가 있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빨리 알아내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알아내기 위해서 만든 지표가 COD, BOD다 이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 유기물질이 많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 유기물질이 많은 경우에는 약품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전부 다 산화시킵니다. 산화라는 말이 무기화시키는 거야. 미네랄라이제이션. 무해화 만드는 거지, 그지? 막 산화시키는데 유기물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약품을 집어넣어가지고 산화시킬 때 필요한 산소량이 많아지겠지. 그죠? 산화는 산소를 필요로 하는 거잖아. 맞지? 산소를 결합하는 게 산화잖아요. 그죠? 유기물질이 농도가 높으면 그것을 산화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량이 당연히 많이 측정이 될 거라고요. 유기물이 없는 깨끗한 물이다. 그러면 약품을 집어넣었을 때 그것을 갖다 산화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량은 조금밖에 안 나오겠지. 그쵸? 쉽잖아. 그래서 이걸 찍어봤더니 이게 농도가 높게 나오더라. 그러면 그건 오염도가 높은 오염된 물. 마찬가지죠. BOD도 마찬가지지. 이게 높게 나오더라. 그러면 미생물이 생화학적으로 유기물을 산화시키는데 들어가는 산소량이 높기 때문에 오염도가 심하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쉽게 생각하면 돼. 이 값이 높다. 오염도가 높다. 이 값이 낮다.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간단하게. 맞지? 알겠어? 높으면 안 좋은 거고 낮으면 좋은 거야. 자, 그럼 한 가지 더. 똑같은 대상 오염수가 있어요. 똑같은 걸 찍어봤는데 COD가 많이 나오겠어요? BOD가 높게 나오겠어요? COD가 높게 나올 것 같다는 손 들어봐요.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걸 BOD도 찍어보고 COD도 찍어봤어. COD가 높게 나올 것 같다. BOD. 오케이. 그럼 너 COD라고 했는데 왜 COD가 높게 나올 것 같지? 응? 응. 자, 이렇게 좀 얘기합시다. 나만 얘기하니까 재미 하나도 없어 지금. 목도 아프고. 좋아, 그럼 생각하고 COD라고 생각하는 친구 얘기해봐요. BOD라고 얘기한 친구.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고 틀리고 가네, 그죠?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까? 똑같은 빵이 있는데 빵을 전부 다 이제 무해화하게 분해시키기 위해서는 미생물이 훨씬 더 잘 분해시켜가지고 그 필요한 산소량이 많아질 거다. 그럼 BOD 값이 높아질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COD가 높다고 하면 뭡니까? 이걸 갖다 화학약품을 집어넣어가지고 산화시키는데 들어가는 산소량이 훨씬 더 많아질 거다. 그럼 COD가 높은 거죠. 그죠? 예. 예. 정확히 잘 얘기를 했고, 중요한 것은 뭐냐? 일반적으로 얘기할게요.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노멀하게. 일반적으로는 똑같은 물질을 갖다가 COD, BOD를 찍어보면 대체적으로는 COD가 훨씬 높게 나옵니다. COD가 높게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이유는 약품은 어떤 그런 거짓말 하는 게 없죠. 그죠? 집어넣어준 대로 그대로 다 반응을 합니다. 근데 BOD는 미생물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미생물이. 그러니까 미생물이 먹어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약품보다는 어떻게 돼요? 활동성이 약한 거죠. 그죠? 약품 집어넣으면 금방 확 다 산화시켜 버립니다. 근데 미생물이는 어떻게 돼요? 지가 좋아하는 것만 먹겠지, 그지? 지가 못 먹는 건 못 먹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COD가 높게 나온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폐수의 특성에 따라서 BOD가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렇겠죠? 약품을 집어넣어가지고 반응하지 않는 물질이 주성분인 폐수의 경우에는 BOD가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 BOD, COD 알아두기 바라고요. 그 다음 또 갑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가지 했어요? 물 속에서의 오염물질로 두 가지 얘기했죠. 뭐 폐소진 하나 하고 그 다음 일반적인 유기물질들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자, 아까 얘기했던 뉴트리언츠가 뭡니까? 영양, 우리나라 말로 영양염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양염류. 자, 영양염류다. 영양염류. 그러니까 영양물질이다. 영양물질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영양물질이다. 뭐가 영양염 대표적인 뭐가 있노? NP 됐죠? NP 질소인입니다. 질소인. 물속에서 질소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BOD, COD, SS는 뭐냐면 아까 SS 내가 써줬지. SS는 요거는 Suspended Solids라고 해가지고 떠다니는 부유 고형물질들, 눈으로 보이는 그런 입자성 물질들 이걸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싹 제거해줘야지 깨끗해지겠죠. 자, N은 나이트로젠, P는 포스포러스입니다. 질소인이죠. 질소인. 자, 질소인이 물속에서의 영양물질이다. 그래서 이게 풍부해지면은 물속의 영양이 많아진다. 그럼 그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부영양화로 했다. 그죠? 부영양화. 맞죠? 자, 이게 많아지면은 영어로는 유트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어제 뭐 누가 제가 만났는데 그분 얘기가 뭐냐면, 자, 호수나 하천이나 바다 같은 데서 질소인 성분이 많아져 가지고 조류가 많이 생깁니다. 조류. 그죠? 조류가 많이 생기면 그게 수질에 안 좋은 거죠. 그죠? 안 생기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인간을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지금 물을 갖다 이용해야 되는데 물에 조류가 많이 자라가지고 용존산소도 적고 더럽다. 그러면 그건 오염된 거죠. 그죠? 그러나 전체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건 그렇게 오염된 현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모든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물을 써야 되는데 이 물을 갖다가 그대로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염됐으면 오염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부영양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조류가 번식합니다. 조류는 뭐냐? 새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조류는 LG, 조그만 그런 플랑크톤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LG. 물속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런 성분들이 많으면 영양이 풍부해져서 상대적으로 조류가 많이 생긴다 이거죠. 그럼 조류가 생기면 안 좋냐? 왜 안 좋냐?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왜? 조류가 생기면 뭐가 안 좋은데? 눈으로 봐서 이런 플랑크톤들이 많이 떠있으니까 기분 나빠서 안 좋은 거야? 응? 조류가 많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표면을 갖다 조류로 덮게 되죠. 그죠? 그래서 조류가 자기들도 많이 새끼를 치고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있는 용존산소를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물속에 있는 DO 농도가 떨어지게 되고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물속에 있는 유기물질들이 잘 썩는다 이거, 썩어버린다 이거죠. 또 싹 표면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햇빛을 차단합니다.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햇빛을. 알겠어요? 햇빛을 차단하게 되면 여기 여러분들 햇빛 하나도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봐라. 어두컴컴해져 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물속이 부패되겠죠. 그죠? 그죠? 분해가 엄청나게 안 좋은 그런 물질들이 많이 생긴다. 하여튼 DO 농도가 줄고 물속이 썩기 때문에 수질이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일단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질소인 성분 또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나옵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물속의 질소는 어떤 형태로 많이 존재하느냐, 어떤 형태의 인으로 존재하느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하도록 합시다. 여기서 책에서 그냥 다루고 있는 것만 얘기하자고요. 자, 그리고 색깔로 한 거 한번 보자. 일반적으로 seawater, 해수에서는 질소가 제한 인자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그런 담수, 호수물이나 하천수 같은 데서는 인이 제한 인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런 설명이죠 여기서. 그죠? 하천에서 일어나는 것은 녹조, 바다에서 일어나는 건 뭐죠? 녹조가 아닙니다. 적조라고 하죠. 적조. 그죠? 여러분들 구별하세요. 자, 그래서 일단
하천 같은 데서 보면은 자 여러분들 질소하고 인이 두 가지가 다 일반적으로 어떤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그런 인자인데 하천에서는 이놈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이겁니다. 인에 의해서. 인에 의해서. 바다에서는 근데 인보다는 질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그러면 물속을 우리가 성분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럼 질소 농도도 측정하고 인 농도도 측정했을 때에 이게 10을 기준으로 합니다. 10보다 큰 경우에는 인이 제한인자가 되고 10보다 작은 경우에는 질소가 제한인자가 된다. 이렇게 뒤에 설명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씨워터에서는 제한인자가 주로 질소가 되고 프레시워터, 하천이나 호수 같은 데서는 제한인자가 인이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하천에서 우리가 조류가 번식하는 그런 현상을 막아주려고 하면 인을 주로 제거해주면 좋고, 그죠? 바다에서 그런 적조가 많이 생기는 걸 막아주려고 하면 질소 성분들을 좀 많이 제거해주는 게 조금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갑시다.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알겠지? 언제든지 손 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이놈들아. 그 다음에 포인트 소스, 난 포인트 소스. 최대한 여러분들 그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내가 복잡하게 안 하고 내용 깊게 안 하고 그냥 말 그대로 인트로덕션 형태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주요한 용어들이 어떤 게 있고 그다음 우리가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한번 보자고요. 자, 그 다음 색깔이 뭐가 돼 있노? 포인트 소스, 난 포인트 소스. 요건 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용어들을 일단 여러분들 많이 알아두세요. 뉴트리언트, 뭐 NP, 예? 그다음 부영양화, 그다음에 조류 이런 것들을 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시험에 용어 설명도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은 용어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계산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형태가. 알겠어요? 작년에 뭐 친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죠. 자, 포인트 소스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난 포인트 소스.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말로 하자. 항상 우리나라말도 알아야 되겠지, 그지? 오염원. 그 다음에 비점 오염원. 포인트는 점이라고 해석하고 난 포인트는 그럼 비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점. 알겠어요? 그럼 점오염원은 뭐냐? 오염원이 여러 가지 소스가 있겠지, 폴루턴트가, 그지? 근데 점오염원은 말 그대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배출되어지는 그런 오염물질들을 점오염원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한양대학교 여러분들이 뭐 먹고 버리고 하는 것들 전부 다 수도로 가고 배출하는 게 다 가죠.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바다나 강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죠. 어디로 갑니까?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처리장으로 직결이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염 물질이 발생되는 장소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그런 오염 소스를 점오염원이라고 한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출되어지고 관리되어지는 오염 소스를 점오염원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됐죠? 무슨 말이냐? 한양대학교에서 우리가 배출되는 오염물질들은 다 파악이 되고 제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파이프라인 통해서 안 나고 그냥 막 간다. 그럼 한양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점오염원이 아닌 거지. 그지? 자, 그 다음 그럼 비점오염원은 뭐냐? 이거에 반대되는 거죠. 어떤 거예요? 어떤 거? 쉽게 예를 들면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지금 차들이 엄청 다니고 있죠. 그죠? 다니죠? 1년 365일 에브리데이 다 다닙니다. 그럼 그 타이어가 도로면에 마찰이 돼가지고 타이어들이 닳겠죠?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그게 엄청나게 누적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죠? 그럼 그 타이어하고 도로하고 마찰되어서 떨어진 그런 부스러기들이 다 도로면에 쌓여 있을 겁니다. 옆에. 쌓여 있죠? 얼마나 떨어진지 잘 몰라. 근데 그게 이제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그런 것들이 쫙 쓸려서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비점 오염원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 이제 방학 때 어디 놀러 간다. 뭐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로 다 갑니다. 경상도로. 강원도 얘기해 볼까? 강원도 쭉 가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평창 올림픽이 열리는 그 대관령 지역 있죠.
거기 가다 보면은 옆에 왼쪽 그죠? 사방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목산을 막 이렇게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배추 같은 거 막 심어놓고 가죠. 그거 뭐라고 합니까? 그 고냉지 채소라고 알겠습니까? 그 높은 데서 하면은 뭐 이렇게 되게 당도라든지 이런 게 좋아지는 모양이에요. 고냉지 채소가 비싸요. 고냉지 채소 하는데 그 고냉지 채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합성, 인공 화학 비료를 뿌려주죠. 그냥 거기다 시비를 해줍니다. 뿌려줍니다. 뿌려주는데 비가 안 오면 괜찮아. 나중에 비가 와.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그게 땅을 스며들어가지고 스며들고 해가지고 그런 어떤 오염물질들이 다 다시 유출이 되겠죠. 그런 어떤 지역에서 나온 오염물질들을 뭐라고 합니까? 비점 오염원이라고 한다. 비점. 알겠어? 쉽게 생각하면은 점오염원은 우리가 오염물질이 어디서 나오는지 대충 알 수 있는 게 점오염원이고, 비점오염원은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잘 나오는지 모르는 것을 갖다 비점오염원이라고 한다. 알겠죠? 자, 환경에서 지금 트렌드는 어떻게 되느냐? 최신 트렌드는 여러분 이 점오염원이 지금 중요하겠습니까? 비점오염원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천이나 호소, 바다의 수질을 갖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점오염원은 파이프라인 통해서 나오는 게 다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아가지고 적절한 기술을 적용해서 처리가 다 됩니다. 지금 웬만하게.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잘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어떻게 잘 처리하겠어? 고냉지 채소밭에 나오는 걸 그 땅에 막 그렇게 시비한 것들을 어떻게 다 커버해가지고 바다 땅속으로 스며드는 걸 어떻게 다 우리가 다 체크할 수 있겠어요? 다 어떻게 회수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 힘들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해도. 그래서 계속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그럼 왜 안 됐습니까? 기술력이 모자라서라기보다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 케어하기가. 그렇지만 이런 걸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조심하게 해야 된다.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도로변에서 타이어 마모돼서 날아가는 그런 오염물질들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도로면에서 도로를 갖다 약간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절대 비가 오면은 모든 물질들이 다 수집을 잘 할 수 있는 기술들, 혹은 타이어가 절대 마모 안 되는 기술들, 그런 것들이 다 해당하는 기술들이겠지. 그지? 그런 것들이 계속 개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모 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 무독성 타이어 이런 것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요. 만드는데 너무 비싸고, 만들어졌지만 타이어 본연의 목적인 강도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적용을 못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요거. 자, 요거는 뭐라고 했냐면은, 자, 옥시전 스타베이션 캐릭터리스틱에서, 자, 메테모글로비네미아 해서, 영어는 좀 발음하기 힘든데 우리나라 말로 할게요. 청색증, 이렇게 청색증. 자, 이건 뭐냐? 여기 나와 있네. 요거. NO3입니다. NO3. 노 3개라고 외워두세요. NO3. 알겠나? NO3, 이 물질이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걸 갖다 음용수로 마셨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졸리나? 나 지금 목이 아파서 소리를 확 못 지르겠네요. 저게 들어가 있으면은 청색증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안 생깁니다. 똑같은 걸 먹어도. 왜? 너희들은 센 놈들이니까. 알겠습니까? 이거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은 어린이라든지 면역력이 떨어지는 친구들, 특히 그 어린이가 아니고 유아들 있죠. 유아들. 알겠습니까? 유아들한테 잘 걸립니다. 뭐냐? 자, 쉽게 얘기해서 저 NO3가 들어가 있는 물을 마시게 되면은 온몸이 파랗게 변하고 입술도 파랗게 변합니다. 여러분, 저는 입술이 새파랗게 질렸다 이런 걸 들어본 적 있죠? 입술이 새파랗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 피 속에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될 때 사람이 새파래집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그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여러분들 사람이 피 속에 혈액 속에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고? 적혈구지, 그지? 백혈구 아니지? 백혈구는 파이팅 하는 거고 적혈구가 산소 운반해주는 겁니다. 근데 적혈구가 그자? 물이라든지 공기에 있는 산소를 갖다 잘 캐치해가지고 잘 혈액 속에 전달해줘야 되는데 전달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전달하는데 대신에 이놈이 딱 들어오는 거야. NO3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적혈구가 이놈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산소보다. 산소 비스무리하게 생겼잖아. 산소가 O3 들어가 있죠. 그죠? 있죠. 그 이놈이 산소인 줄 알고 이놈하고 바로 결합을 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적혈구가. 산소가 있어도 산소는 안 좋아하고
평소에 산소 좋아하다가 저놈이 들어오면 저놈하고 싹 같이 논다 이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운반 못해서 사람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저하되고 호흡 곤란 증세 일어나면서 죽는 것이 이거다 이거. 청색증이다 이겁니다. 특히 누구한테 취약하냐? 애기들 취약합니다. 애기들은 잘못하면 바로 사망해요. 이런 것들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시는 물 속에 이런 것들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질오염 기준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너희들은 먹어도 괜찮다. 알겠습니까? 다 컸으니까. 그죠? 네. 컸으니까 견딜 수가 있는데 그 애기들 열나는 거 마찬가지. 애들은 뭐 감기, 인플루엔자 걸려가지고 고열 40도씩 돼도 참을 수 있죠. 괜찮습니다. 근데 애기들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런 것들은. 마찬가지다 이거죠. 청색증이다. 자, 빨간 줄 친 거 보고 또 가도록 합시다. 자, 188페이지 이어서 부용량화의 원인 물질인 질소인 중에서 인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인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이냐? 난포인트 소스에서 기인을 한다. 그렇겠죠, 그죠? 네. 포인트 소스에서 나오는 거는 제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대부분의 예를 들어서 손상된 호수에 그러니까 오염이 심해진 거죠. 그죠? 오염된 호수의 90%는 어떻게 돼요? 그런 수질 기준을 갖다가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왜? 난포인트 소스로부터 들어오는 오염물질이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런 거지. 봐. 호수가 여기 있어. 호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자. 예를 들어 석촌호수라고 할까? 석촌호수가 있다. 이게 오염 수질이 점점 심해 안 좋아진다. 측정해 보니까 피의 농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피가 어디서 들어오느냐? 잘 몰라. 들어오니까 높아지겠죠, 그죠? 사방에서 막 들어오는 겁니다. 땅을 통해서 들어오고 비가 오면 스며들어가지고 들어오고, 그죠?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 소스들이 전부 다 포인트 소스냐? 파이프 대놓고 거기서 막 들어오는 건 아니다 입니다. 들어오는 건 눈으로 보면 없는데 비가 오면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원인에서 들어오는 난포인트 소스가 여기 많이 있기 때문에 오염이 심해진다. 잘 제어가 안 된다는 거죠. 잘 제어.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석촌호수를 완전히 다 파가지고 무슨 차단막을 다 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죠? 네. 그런 거다. 그래서 난포인트 소스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 또 가자. 솔트는 염인데 뭐 여기서는 특별히 다른 것보다 여기 체크해 놓은 것만 나오고 넘어가자고. 자, 솔트인데 솔트는 자 여기서 TDS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지표가 나왔습니다. 토탈 디졸브드 솔리드 우리나라로 하면은 총 용존 고용물 용존 고용물이다. TDS 뭐 혹은 총 용존성 고용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TDS 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물속에는 뭐 칼슘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염소 이온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온들을 그냥 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염. 그죠? 그런 걸 토탈로 뭉뚱그려 가지고 표시하는 것이 TDS다. 바닷물이 짜니까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염의 농도가 높겠죠. 민물은 짜지 않죠. 염의 농도가 낮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레시 워터 같은 경우에는 약 1500 ppm 이하다. 1500 ppm 미만이다. 그 다음에 약간 짠 거 브레키시 워터 염수라고 하죠. 염수 약간 짠 기운이 도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한 5000 ppm까지 정도를 갖다가 나타낸다. 그 다음에 엄청 짠 바닷가의 짠물은 뭐냐 3만에서 34,000 정도가 된다. TDS가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요 값을 적당히 알아두면 좋겠다. 아 프레시 워터는 1500 정도 그 다음 5000 그 다음에 한 3만에서 3만 5천 3만 4천 돼 있는데 바운더리가 있는 거죠. 자, 염. 자, 그럼 염인데 염은 또 그럼 왜 중요하냐? 우리가 볼루톤 들어서 왜 중요하나? 여러분들 연수기 알죠? 연수기는 뭡니까? 뭐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센 물을 부드러운 물로 만들어주는 게 연수기죠. 집에 연수기 다른 애기들이 있는 집에 연수기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연수기에서
물이 센 물인 경우에 비누를 불거나 샴푸를 하면 거품이 잘 안 나죠. 거품이 잘 안 나면 때가 잘 안 빠집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매일 그 샤워하고 뭐 머리 감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거품이 잘 안 나게 하는 그런 원인 물질들이 뭐냐면은 뭐겠어요? 센 물의 원인 물질이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응? 얘기해봐라. 목욕탕에 갔는데 비누 칠했는데 거품이 하나도 안 나. 난리 나겠죠, 그죠? 거품이 많이 나야지 기분 좋고 때가 싹 빠지는 기분입니다. 근데 물속에 희한하게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때가 거품이 진짜 안 나. 한번 실험해봐라 나중에. 어떤 거? 말하면 크게 얘기해라 안 들린다. 어? 그래 맞아. 칼슘. 기성장 쑥쑥 뭐 칼슘 뼈 칼슘이 많으면은 거품이 안 납니다. 또 그래 잘하네. 대표적인 게 두 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마시고 있는 생수에 주로 포함된 칼슘,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센 물입니다. 비누 거품이 잘 안 나요. 그죠? 샤워해도 오히려 피부가 더 간질간질하고 찝찝해. 그래서 다는 게 뭡니까? 연수기라는 거죠. 연수기.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싹 이온 교환시켜버리는 겁니다. 물을 통과하면서. 원리는 나중에 배우고. 예,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 염이다. 그지? 염. 염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오염원으로서, 폴루턴으로서 보는 경우도 있다. 됐죠? 우리나라는 좀 덜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가게 될 미국, 저 멀리는 미국에, 그죠? 텍사스나 이런 데 가면은 물이 경도가, 이게 이제 경도라고 하는데, 이런 칼슘, 마그네슘 성분이 농도가 엄청 높아요. 진짜로. 예. 암석에서 이렇게 기인하기 때문에 흘러나와가지고. 예.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드러운 거예요. 프랑스에서 여러분들 그 유명한 거 생수 이름 있지, 뭐지? 아, 그래. 에비앙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저 유럽 가보면 뭐 많은 나라들이 그렇습니다만은, 마시는 물은 따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충 씻는 물을 갖다가 마시는 경우가 있죠. 그죠? 끓여가지고 마시거나 대충 마실 수 있는데, 그런 데 가보면은, 마시는 물하고 씻는 물하고 전혀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독꼭지 틀어가지고 손 씻는 물을 마시면 바로 설사합니다. 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로 설사를 해버려요. 알겠습니까? 네. 나라마다 많이 틀리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좀 미국의 책인데, 미국에서는 이런 솔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칼슘하고 있잖아, 마그네슘의 농도가 높은 그런 원수가 많은 데는 없어요. 우리나라 아직까지. 저 광산 지역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좀 있겠죠. 그죠? 강원도. 자, 또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서멀 폴루션. 서멀 폴루션은 여로임이라고 했는데, 자, 이건 뭐 폴루션이라고 지금 여기서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싶은데, 내가 기장 갔다 왔다고 얘기했지. 가서 멸치 많이 먹고 왔다고. 기장에 또 멸치 말고 유명한 게 미역입니다. 기장미역. 들어봤죠? 그죠? 기장에서 미역이 왜 유명하냐 하면은, 기장에서 미역이 잘 자라는 근처에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고리. 그럼 원자력 발전소에 있잖아. 그런 냉각수로서 사용되는 게 물이 있는데, 그럼 냉각을 하게 되면 냉각수 자체는 뜨끈뜨끈하겠죠, 여러분들. 차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잖아. 엔진의 그 올라간 온도를 갖다 식혀주기 위해서 냉각수를 돌리는 거죠. 근데 냉각수는 엄청 뜨겁잖아. 그게 그대로 배출해서 나오는 겁니다. 바다로. 바다로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주변은 온도가 따뜻하겠죠. 그렇죠? 예. 따뜻하면 그럼 뭐 나쁩니까? 따뜻하면 어떻게 돼요? 따뜻한 거를 좋아하는 조류들이 많이 번성하게 되고, 많이 번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산소를 많이 소모한다는 거죠. 그죠? 자기들이 자라면서. 용존산소를 소모한다. 지금 설명을 쭉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기 나오네. 자, 템퍼러처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 산소 요구량도 많아지게 되고, 따라서 소모하는 산소도 많아지고, 결국 용존산소량이 낮아진다 이겁니다. 낮아지니까 뜨뜻한 물이 나오는 데는 상대적으로 오염이 많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냉각수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을 갖다가 또 그래서 많이 기술을 많이 개발해서 뜨거운 걸 열교환하는 장치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이렇게 환경에서도 그런 프로세스가 지금 많이 나왔고, 저 며칠 전에도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기술 심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은 게 많아요. SK건설에서 해서 승인을 받았죠. 그죠? 불가피하게 우리가 열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뜨거워진 걸 그냥 버리면은 다 에너지 소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다시 그대로 다시 활용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하는 겁니다. SK건설에서 그거 한다니까? 열을 갖다 교환해서 환경구 오염 정화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에너지 또 리커버리하고. 건설에서 무슨 건설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헤비메탈. 헤비메탈 중금속이죠, 그죠? 중금속. 말 그대로 헤비 없는 건 뭐고 그냥 금속이다, 알겠죠? 헤비메탈은 금속 중에서도 그게 무거운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HG, 머큐리, 수은, 그 다음에 PB, 납, 그 다음에 레드가 있고, 그 다음 카드뮴, CD, 그 다음에 AS, 비소, 알제닉이라고 합니다. 알제닉. 자, 여러분들 수은 중금속이죠. 수은 중독되면 안 되죠. 납 중독 안 됩니다. 그죠? 그죠? 또 마찬가지 카드뮴도 그런데, 자, 우리 이온 나라 일본에서 이 헤비 메탈로 인한 그런 오염 사고 큰 게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 이타의 병 맞고 또 미나마타 병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미나마타 병은 이 중에서 어떤 게 원인 물질이었을까요? 미나마타. 미나마타, 그렇지. 머큐리. 수은입니다. 수은. 미수.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타이는 뭡니까? 그렇죠. 카드뮴이에요. 일본말로 이타이는 되게 아프다 뜻입니다. 아프다. 가만히 있어 사람이 아파서 못 견디는 거예요. 누가 안 건드려도. 카드뮴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심각한 오염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죠? 납도 마찬가지고. 납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노? 황사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 황사에. 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모래만 오면 괜찮은데 모래만 오지 않지, 그지? 뭐를 갖다 같이 가져오노? 중국의 베이징부터 해가지고 중국 엄청나게 지금 경제 성장하고 있는데 그 꿀떡에서 나오는 그런 오염 물질들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납, 카드뮴, 수은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모래가 오면서 싹 다 붙여가지고 우리나라에 다 싹. 알겠습니까? 그죠? 죽겠지.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중국 애들은 더 당하고 있는데 뭐. 바로 그겁니다. 지금. 그래서 황사가 안 좋다는 거예요. 모래만 하면 별로 나쁜 거 없지.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온 친구도 있겠지만 뭐 그런 흙먼지 마시는 거야. 늘 마시는 거 아이가. 근데 그 안에 중금속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중금속 때문에. 중금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금속이. 알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헤비메탈도 우리가 잘 제거를 해줘야 된다. 또 여기 나온 맨 밑에 뭐 써놨는데 그 카드뮴이라든지 납과 수은 같은 것들은 뭐냐면 이게 신경을 갖다 신경계통을 파괴하는 그런 뭐 금속 물질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의하기. 그럼 여러분 비소는 뭐죠? 비소 참. 네, AS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갈 뻔했네. 아프터 서비스가 아니고 뭐야? AS 알제닉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 비소라고 합니다. 비소 주로 어디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비소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3, 4학년 되고 대학원 가고 하면은 해외 봉사도 가고 할 텐데 네팔이라든지 그런 동남아 지역 있죠, 그죠? 그런 데 가면은 이런 상수원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정수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 있는 그냥 우물을 지하수를 퍼가지고 먹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에 공통적으로 상당히 많이 포함된 원소가 뭐냐면 이 비소입니다. 비소. 알겠어요? 그래서 우물을 막 해가지고 모르고 예전에 이제 그 해외 봉사 단체에서 그냥 이제 우물을 많이 설치해 줬습니다. 근데 지하수를 갖다가 잘 퍼서 쓰는데 그 지하수 안에 비소가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우물만 해주지 않죠. 정수기를 갖다 달아주죠. 비소를 제거할 수 있는. 비소가 든 물을 먹게 되면 사람 살이 썩습니다. 썩어요. 점점점. 뼈도 그렇고 다. 피부가 썩어요. 한번 보세요. 인터넷에서 비소 오염 치면 사진이 쭉 나오죠. 그죠? 얼마나 좋노. 근데 비소가 주로 옛날에 어떤 성분이야? 여러분들 그 사약 알죠? 사약. 우리나라 그 사극 같은 거 있어. TV 하잖아. 죽이고 싶을 때 사약 주잖아. 그지? 사약에 들어가 있는 주요 성분이 뭐냐? 비소입니다. 비소. 비소를 고농도로 고농축시켜서 이렇게 타가지고 한약처럼 만들어서 주는 거. 그걸 먹으면 바로 사망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비소. 비소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어떤 그런 신경계통을 다 파괴하는 거겠죠. 그죠? 자, 또 갑시다. 그 다음에 페스티사이드를 해서 살충제가 있었다. 살충제가 있었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었던 DDT라는 게 있었습니다. DDT는 진짜 효과가 따봉이야. 짱 좋아요. 뿌리면은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작물을 갖다 갉아먹는 그런 곤충들, 그죠? 그런 것들을 싹 죽이는 겁니다. 진짜 잘 죽여요. 너무 효과가 좋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너무 많이 쓰고 지금도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it is still, 그죠? it is still used 했습니다. 어디에서?
디벨로핑 컨트리에서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왜?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싸고. 그랬는데 왜 그럼 그만 쓰게 했느냐? 사실은 DDT는 여기도 DDT 자체가 우리 인간에 치명적인 어떤 해를 끼치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약간 그냥 안 좋다. 저독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왜 안 좋으냐? 이 DDT는 말 그대로 있잖아요. 한번 싹 뿌리면은 거기 있는 곤충들 싹 죽여버리는 거야. 개미부터 해가지고 모든 꼼지락거리는 것들은 다 싹 죽입니다. 싹 죽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런 어떤 먹이 체인에 생태계 있잖아. 먹이 사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생태계를 갖다가 교란시켜 버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용하지 말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선진국에서. 인간에게 해로워서 인간이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갖다가 엄청나게 파괴시키기 때문에 교란시키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자라고 선진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 개발도상국에서는 쓰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경제 논리가 더 앞서가는 거지. 야, 환경 좀 파괴되면 어떠냐? 내가 지금 배고파서 먹고 살 게 없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그죠? 그 DDT가 페스티사이드의 대표적인 어떤 물질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가자. 193페이지에 밑에 volatile organic chemicals 되어 있습니다. volatile organic chemicals. 이거는 말 그대로 volatile은 우리나라 말로 휘발성입니다. 휘발하는, 가만히 냅쳐둬도 휘발하고 온도를 가하면 더 잘 휘발하고, 휘발한다는 말 날아간다는 거지. 대기 중으로 그러한 날아가는 거죠. 유기화학 물질들 갖다가 volatile organic chemicals라고 하고 줄여서 VOCs 이렇게 씁니다. VOCs 이렇게 쓴다 이거죠. 그죠? 네. 여러분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새 집에 들어가면 기분 좋은데 들어가면 냄새가 나죠. 그죠? 화학약품 냄새 나죠. 그게 전부 다 뭐다? volatile organic compound다 이거죠. 휘발성 유기물질 때문에. 만약에 휘발되지 않으면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있나? 맡을 수 없겠지 당연히. 휘발되어 가지고 이런 가구나 내장재에서 휘발성 물질들이 나와서 공기 중에 떠다니니까 우리가 맡아서 냄새를 느끼는 거죠. 휘발 안 되면 모르지 그지? 모릅니다. 휘발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해로운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노? 포름알데히드, 그죠? 포름알데하이드라고 했지. 그리고 여기 또 나오는데 이건 톡식하다, 독성이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5개가 있다. 뭐냐? 비닐클로라이드부터 해가지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뭐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에탄, 그 다음에 카본 테트라클로라이드. 외우기도 힘든데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구조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오르게닉 컴파운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C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C가 들어가 있고 우리 몸에 해로운 게 있잖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C하고 염소하고 결합되어 있으면 되게 안 좋아. 알겠어요? 전부 다 C하고 염소하고 다 결합되어 있지. 그지? C하고 염소하고 결합된 건 여러분 일단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안 좋습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알아두면 좋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게 뭐다? 비닐클로라이드다, 클로로에틸렌이다, 이런 것들이다. 이거죠. 암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건 뭡니까? PVC를 만드는 그런 주요 소재다 이거죠. 그죠? PVC 이것도 뭐고 이런 거 다 플라스틱 다 PVC로 된 거 아이가? PVC를 만드는 소재가 바로 비닐클로라이드고, 이게 되게 어떻게 되노? 사람한테 안 좋다 이겁니다. 안 좋다.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 쓰고 상당히 편리하죠? 너무 스마트폰 잘 쓰고 있잖아. 나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올린 정보를 아주 손쉽게 공짜로 다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정보를 차단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정보를 쉽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는 사이에 뭡니까? 나의 정보도 다 지금 인터넷에 공개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픈된 세상이에요. 오픈된 세상. 그러니까 나는 내 거는 절대 안 내보내주고 내가 딴 사람 걸만 공짜로 다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라는 거죠. 그죠? 네.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내가 이거 쓰기 때문에 상당히 편해. 이거 스크린 슬라이드 이거 다 합성 수지예요. 예? 편하지? 너희들 다 보고 나도 편하게 하잖아. 그렇게 하는 만큼 뭐다? 환경오염 물질이 나도 노출돼가지고 나도 마시고 너희들도 마시고 같이 가는 거야. 편한 만큼 같이 당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노? 나 이거 진짜 싫어. 그럼 불편함으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원시 시대로 가면 되는 거야. 이거 노출 안 되냐? 이런 거 안 만들 거 아니야. 이거 난 만들어서 써서 좋네.
하는 순간 뭐지? 그래, 내 편한 대신에 내 어떤 건강의 일부를 내가 줄게. 이렇게 마음 먹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어? 그리고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 환경오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뭐냐? 불편하면 되는 것이고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불편하면 되는 것이고 이 마인드 자체가 내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다 쓰고 있죠. 물, 공기 다 쓰고 있죠. 이거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중에 너희들 결혼해가지고 자식들 태어나고 또 그 자식이 자손을 만들죠. 걔들이 써야 될 걸 내가 지금 잠깐 빌려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깨끗하겠습니다. 내가 얘 물건 빌렸는데 이거 더럽게 해서 주면 얘 싫어하고 혼나겠지. 빌려 쓰는 건 어떻게 깨끗하게 해서 줄 거 아니야, 그죠? 다 빌려 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길거리에 침 안 뱉고 길거리에 소변 안 보고 다 합니다. 빌려 쓴 거라고 생각하면. 알겠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그래 하는 거야. 내 거, 너희들 거 아니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이거 시간이 많이 지났네. 아이고. 자, emerging contaminant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다음에 합시다. emerging contaminant는 자, 아까 BOD, COD, SS 얘기하고 무슨 살충제, 무슨 패소진 다 얘기했지만 자,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이 편리해지고 할수록 어떻게 돼요? 생활이 퀄리티가 업그레이드 되고 할수록 새로 나타난 물질들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있잖아. 굉장히 위험한 물질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게 뭐냐? emerging 새로 나타난 컨테미넌트 오염 물질들이다 이거지. 뭐예요? 뭐예요? 간단한 예를 하나만 듣게. 자, 여러분들 감기 걸리거나 배 아프거나 하면 약 잘 사 먹지. 그지? 드링크제 잘 먹잖아. 그게 전부 다 뭡니까? 화학 물질 덩어리죠. 그거 다 어디로 가노? 먹고 다 공기 중으로 날아가나? 아니죠. 먹고 어떻게 됩니까? 다 배설되지. 배설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여러분이 뭐 사수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걸로 다른 경로로 다 유출됩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뭐예요? 거기에 카페인부터 해가 아세트아미노펜, 뭐 진통제 이런 성분들이 다 그대로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을 통과해서 다 배설이 되면서 다 수계로 다 들어갑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뭐죠? 바로 emerging contaminants다 이겁니다. 그렇겠죠? 몰랐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 많이 먹지만 알겠지? 응?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